자,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카이스트의 대학원생이라고 들었어요. 카이스트 선배님 아니세요? 아, 제 제자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도망가고 싶어요. 매년 4만 5천 명 정도의 신진 예술 작가들, 특히 미술계의 작가들이 생성된다고 해요. 두세 명 정도는 연수입이 0원이에요. 전에 청년 창업 런웨이 카이스트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강연자 정말 오랜만에 여성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여성분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한재선 파트너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선 파트너 나와주세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예술과 관련이 좀 깊으신 분을 저희 방송 최초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 기대됩니다. 그렇죠. 자, 한재선 우리 파트너님은 예술에 어떤 조예가 깊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아, 그래. 굉장히 얕습니다. 아, 그래요. 술에는 조예가 깊으시죠? 아, 뭐 술이야 좋아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술 야, 좋아하시죠. 얼굴 색깔이 약간 간 색깔인 것 같아갖고.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면은 문화생활 같은 거는 또 따로 뭐 즐기는 편이세요? 영화 보고요. 네네. 영화 보고 이제 뮤지컬이나 뭐 미술관도 네네. 좀 가고 싶은데 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못 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오로지 영화만. 예, 영화만. 예, 그래요. 문화생활은 좀 안 즐기시고 오늘 어드바이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글쎄 좀 자신이 없긴 하네요. 약할 것 같기도 예. 하고. 하지만 우리 또 여성분이 예. 또 일단 누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허미호 대표님 나와주세요. 야, 우리 저 남자분 굉장히 좋아하세요. 허미호 대표님 나오셔서. 야, 결혼하셨나요, 혹시? 네,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결혼하셨어요. 이야, 그래. 우리 남자분 표정이 안 좋은데요. 굉장히 미인이세요. 예,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나요? 처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술가와 대중이 만나는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예술과 대중이 만난다고 하면 네. 되게 확 와닿지 않으시죠? 중매쟁이. 네,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렇죠. 전문 예, 용어로 사랑받는 중매쟁이. 네, 네. 중매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데 가시면 그림을 즐기지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서울시립미술관과 연계를 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작가들과 거기에 오신 관람객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스티벌이나 행사들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이 훨씬 더 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백그라운드가 온라인 쪽이기 때문에 좀 더 예술을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좀 더 쉽게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저희는 4년 전에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고 저 역시도 좀 생소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한재선 파트너님 사회적 기업이란 거는 어떤 건가요?
사회적 기업이라면 보통 기업은 이윤 추구가 원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을 밝게 해주고 이런 거를 가치로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윤 추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면은 사실 이윤 추구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식량 문제라든가 뭐 여기 같은 예술의 문제라든가 고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푸는 것을 본인의 사업의 목적으로 삼고 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경우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 대표님, 왜 하필이면 예술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게라도 있나요? 저는 뭐 예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어렸을 때, 뭐 여러분들도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뭐 이런 거 다니신 경험들 많으시죠. 그래서 미술 학원을 다니고, 뭐 피아노 학원도 10년 넘게 다니고 했는데, 할 때마다 제일 못하는 아이였어요. 뭘 해도. 그래, 최악이었군요. 네, 정말 가성비가 안 나오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신 동경이 더 점점 커지더라고요. 나보다 못하는,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저렇게 잘하다니, 저렇게 창의력이 있다니, 라면서, 단점은 좋은 것만 보고 싶은 눈이 생기고 좋은 것만 듣고 싶은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술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따 강연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잘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은근히 좀 밀당을 하시는데요. 예. 자,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허미호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지금 강연을 하면서 이제 영상과 그다음에 이 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99%의 예술이 99%의 사람들의 삶에 좀 더 다채롭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더 다채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위누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해외 선교사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었고요. 그리고는 일을 했던 곳은 야후라는 회사였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뭐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들을 다녔었는데요. 생각했던 게 가난한 나라를 가건 아주 잘 사는 나라를 가건 대부분 예술을 삶에서 되게 잘 즐기는 게 늘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그렇게 동경하는 예술가들 혹은 그렇게 멋진 작품들이 되게 사치 혹은 되게 멀리 동떨어진 그런 일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멋진 사람들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 발레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아주 잘 사는 경우 아닌 이상에는 그 평균적인 삶을 살면서 하는 경우는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 2007년도에 그 2002년도에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위누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술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예술인지 지금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미술이라고 한다면 매년 4만 5천 명 정도의 신진 예술 작가들, 특히 미술계의 작가들이 생성된다고 해요. 즉 졸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 중에 10명 중에 3명 정도? 2~3명 정도는 연수입이 0원이에요. 거의 10년간. 그렇다고 그 나머지는 그럼 돈을 잘 버느냐? 평균 급여는 월 80만 원입니다. 앞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느라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셨죠. 근데 그 취업을 하고 나서도 혹은 자기가 그렇게 직업 작가가 돼서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 수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뛰어나야 돼요. 정말 엄청난 창작력이 필요하고 입시 준비는 더 힘들죠. 사실은 그 친구들은 실기까지 하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은 시장 말고요. 이렇게 드러난 미술 거래 시장을 보면 그 거래 시장의 90%가 단 30명의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진 작가를 포함한 모든 작가들의 작품이 거래되는 거죠. 이쯤 되면은 거의
1% 그리고 1%의 시장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10년 전에는 맞았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갈 때도 1% 마케팅, 10% 마케팅,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하라고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되게 많이 바뀌었죠. 뭐 롱테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이런 말, 클라우드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대중적인 것들이 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예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중예술 말고 순수 예술도 그렇게 대중적인 접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99%의 예술과 99%의 사람들, 대중이 만나는 그런 중매쟁이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에서 했던 일이 인터내셔널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메일을 쓰든 아니면 싸이월드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점점 만나는 걸 하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미국에 심지어 etsy.라는 etsy.com이라는 사이트까지 찾아가서 한국에서 중저가의 예술이 거래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웹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 2008년도였는데요. 누가 거래를 예술 작품을 몇백만 원짜리를 홈페이지를 보고 사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반쯤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 그러면 중저가라도 팔 수 있는 걸 예술이 팔린다는 걸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DIY 컨텐츠라고 하죠. 키트 같은 거. 반쯤만 하면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만들어서. 올려주는 작가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 매출이 뭐 런칭한 지 2달도 안 돼서 5천만 원이 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 찾아오는 작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 작가들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런 페스티벌도 할 수 있게 됐고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그런 작가들과 함께 서울시립미술관이나 부천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관계 공기관과 아니면 그 일반 회사들에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플랫폼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걸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팔려는 사람들, 즉 자기의 작품을 홍보하고 싶은 작가들이 점점 모여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는 다시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컨텐츠도 만들어서 여러분 네이버에 헬로우 아티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를 통해서 15일에 한 명씩 그런 숨어있는 작가들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난 만 7년 동안 회사로서 예술을 삶에 접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된 지는 만 4년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걸까라고 이제 와닿지 않으시니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새로운 과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7년, 8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지가 고민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돈을 벌면 벌수록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역시 작가들도 돈을 벌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중들도 예술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정말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그러죠. 나쁜 외부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외부성이 생기지 않는 그런 되게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저희가 무슨 에이전시처럼 부가가치가 되게 낮게 뛰어다녀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서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정말 회사로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지난 1, 2년간의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반쯤은 온라인으로 그런 걸 매뉴얼화해서 저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부산이나 대전에서도 역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고요. 저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인도네시아의 환경재단과 함께 내년도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극복을 해나가면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여러분들도 나를 위한 꿈도 좋지만, 물론 나를 위하지만 내 꿈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혹은 세상을 다채롭게 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사업을 해나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오프라인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예술가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또 일을 해오고 계시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사업 런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예, 그 내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실패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노하우가 생겼고, 역시 오프라인 사업을 통해서 균형감을 찾았고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말에 런칭될 예정이고, 컨텐츠 자체는 이미 런칭이 돼서 네이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윤을 전혀 창출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회적 기업을 또 이렇게 추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윤을 창출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하려고 하는 토픽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지, 이걸 이제 계속 기부로만 받는다라든가 이러면 재단의 형태가 돼가지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기업도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위너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더라도 기업의 형태를 가져가야 돼요. 즉 내부의 시스템이 돌아갈 때도 뭐 재무적으로나 또는 마케팅이나 이런 형태가 굉장히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오히려 사회적 기업이다 하더라도 나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아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총평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정말 이런 예술 쪽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중단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뭐 제자이기도 하고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결국 이런 예술 관련된 스타트업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10만 원짜리 그림이다, 5만 원짜리 그림이다 해도 안 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IY 키트가 판매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인사이트라고 보는데, 아예
일반 사람들을 예술가로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 그런 DIY 그런 그 키트를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다라든가 또는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재밌는 사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스승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냉정하고도 현실적으로. 네. 예, 앞으로 또 어떤 최종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네. 네. 그 회사 자체가 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술도 그 하나의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유형의, 무형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저가의 그런 시장이 형성돼서 예술가가 직업으로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순수 예술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승님 역시나 힘내라고 한 말씀, 응원의 한마디. 자, 뭐 또 화이팅 하긴 그렇고, 네, 뭐 좀 기대할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7년 정도 네. 사업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게 버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요. 지금까지 버텼던 끈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우리 허미호 대표님도 멋진 강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재선 파트너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모르는 사람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또 명언 수집가 캐릭터가 좀 있습니다. 사이언스 내에서. 모르시죠? 예, 모르실 거예요. 자, 예. 자, 하지만 오늘도 깔끔하게 명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예, 뭐 아시는 말씀이 있죠? 예, 그래요. 이런 반응 기대한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꿈들이 자라고 계십니까? 청년 창업 런웨이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